지역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을 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말싸움이라고 폄훼하는데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되게 고급지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한동훈 대표랑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 보면 본인이 직접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들어주는 형식이거든요. 말을 기술적으로 만약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법정 토론만 하고 다른 토론은 안 나가겠다는 전략을 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법정 토론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어떤 검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뒤흔든 이제 씬스틸러 첫 번째 씬 뭔지 먼저 한번 볼까요?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하정우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제 토론과 말싸움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하정우와 한동훈 후보가 TV 토론을 두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TV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고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하겠지만 그 이외 플러스 알파는 안 하겠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경향은 뭐 이제 1위 주자들은 보통 TV 토론을 좀 기피하고 2위 주자들은 좀 이제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사람은 뭐 가급적이면 실수를 줄이고 싶으니까 토론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생짜 초보잖아요. 아니 북갑 주민들은 저분들이 저 하정우 후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양자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이분이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북갑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국정을 또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그 처음 나온 후보들은 기득권 후보들에 맞서서 빨리 토론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뭐 그렇죠. 내가 도전하겠다, 도전해 싸우겠다라는 건데 이분은 정반대로 토론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그런 말싸움을 내가 왜 하느냐. 토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라는 건 멱살 잡고 몸싸움하라는 게 아니로 말로 싸우라는 게 정치 아닙니까? 말과 타이밍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토론을 말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나는 지역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손잡겠다라는데 아니 손잡는 건 잡는 거고 손을 잡는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밝혀야 되는데 그걸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이재명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깜짝 놀랐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만들어서 던져준 후보고 그 다음에 전재수 전임 전 의원의 그 후광에 기대어서 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힐 용기가 없구나. 그리고 아마 능력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AI 전문가, 과학자 뭐 이제 이런 이미지인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널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타파하려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심지궂은 모습과 뭐 돌파력 있는 모습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런 TV 토론이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류의 검증이랄까 그런 뉴 챌린지를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유권자한테 심어줄 수 있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지역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을 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말싸움이라고 폄훼하는데.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되게 고급지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한동훈 대표랑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 보면 본인이 직접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들어주는 형식이거든요. 말을 기술적으로 만약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처럼 그리고 피감기관의 장관으로서 수많은 의원들과 대적해본 숙련도 있는 사람과 토론을 해보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법정 토론만 하고 다른 토론은 안 나가겠다는 전략을 쓴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선거 구도와 어떤 바람에 따라서 유리한 후보는 뭐 토론을 안 나가는 게 사실 국룰처럼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데 어찌 보면 후보들의 재량처럼 좀 착근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후보들의 어떤 그 후보를 비판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법제해야 될 거라고 봐요.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더 늘려야죠. 국회의원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어떻게 법정 토론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어떤 검증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부산의 정의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법정 토론에서 배제돼가지고 단식하고 있는 데다가 김정철 후보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상 그 법정 토론의 전부 다 기준에는 충족을 하거든요. 지난
지난 대선과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3%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네. 법정 토론은 가능한데 공직선거법 82조 10항에 그 공영방송 토론에서는 아무런 기준과 제한이 없어요. 그런 방송사에서 그냥 1번 부르든 2번 부르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너무 안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 후보들의 어떤 저런 선택적 이 토론 참여도 네. 있지만 그걸 비판할 수도 있지만 법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정치권이 이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AI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네이버의 AI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게 AI 그 네이버 클로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이버 클로버라는 것을 그러니까 소버린 AI 그 한국민의 정서를 되살리는 한국적 AI를 만들겠다라고 홍보하면서 네이버 클로버를 만들었는데 네이버 클로버가 대실패로 끝나버렸잖아요. 문을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네이버 클로버라는 걸 만들었는데 국가 검증, 국가 인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경쟁에 들어갔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야 이거는 보니까 무슨 소버린 AI라고 그러는데 중국 거를 너무 베꼈다. 그래서 이게 탈락됐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아니 도대체 AI를 내세우는데 네. 그 클로버 네이버는 왜 폭망을 했느냐. 네. 왜 문 닫았느냐. 네. 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10개월 동안 AI 수석을 하면서 도대체 한 게 뭐냐. 그러니까 맨날 AI 하는데 AI 정책에서 한 게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무슨 뭐 임무를 완수하고 그 나간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공격받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가 준비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뭐 정치를 하려다 보면 이제 뭐 AI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AI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뭐냐, 뭐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되냐 이런 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문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답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 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언급을 좀 최대한 피하는 경향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또 왜 피해요, 근데? 조작기소 특검법이 안 좋다라는 것은 뭐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하정우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기조를 강하게 반대하고 용감하게 호루라기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마 기대를 할 텐데 그게 지금까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정 토론뿐만 아니라 충분히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냥 도망가겠다는 소리인데 그걸 과연 북한 주민들이 뭐 곱게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예전에 한동훈, 하정우 이 두 분이 유튜브 토론을 한 적이 있잖아요. AI주에서. 두 분이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좀 친한 사이라고 뭐 이제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에는 이제 그 신사임당 TV에서 AI와 관련해서 토론을 했어요. 장시간 했죠. 장시간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저도 그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동훈 후보가 AI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보시면 뭐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도 있어요. 신사임당 TV에 한동훈 하정우 하면 두 분이 토론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AI 전문가로 알려진 우리 하정우 그때 당시에는 수석은 아니었지만 이분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호감을 갖게 돼서 저도 어느 방송에서 만났더니 한동훈 대표 정말 잘 계시냐. 그러면서 그 보좌관들도 되게 우리 수석님이 되게 좋아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토론 이후에 하정우 수석 참 그때 수석 아니죠. 하정우 씨가 굉장히 젊은 분도 아니 나이차가 이렇게 많이는 안 나지만 하정우 씨가 굉장히 그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크게 관계가 나쁜 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제대로 한판 붙으면서 또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네요. 그럼 이제 북갑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북갑 여론조사 추이가 이제 하정우 이게 그 부산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무선 전화 면접 100% 여론조사입니다. 4월 27일에서 8일 이제 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30%가 나왔고 이번 조사에서는 37%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는 25%에서 17%로 줄었고 한동훈 후보는 24%에서 30%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지지도가 하정우, 한동훈은 올라가는 반면 박민식은 내려가는 이런 추세를 볼 수 있다는 뭐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뭐 이제 우리 이 총장님부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뭐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들 튀어요. 그리고 어저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또 그 저렇게 뭐 확 벌어진 수치가 아니라 약간 좀 2, 3등 간의 근소한 수치로 좀 이렇게 좀 좁혀지는 모양새인데, 근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1강,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의 네. 여론조사가 거의 40%가 넘는 조사만 지금 계속해서 잡히고 있거든요. 네. 예, 저는 계속해서 언론 보도의 어떤 노출량을 보면 박민식, 한동훈, 박민식 이렇게 뭐 개소식도 계속 조명하고 두 사람만 막 집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후보가 좀 이상하리만치 높게 나와요. 그건 하정우 후보의 어떤 개인기가 막 두드러졌다라기보다는 이번 선거의 구도와 이 기울기, 운동장의 기울기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고 하정우 개인기보다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에 따라가는 선거이다라는 것을 여러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요 여론조사만 보면 직전의 여론조사 그리고 유사한 방식의 여론조사보다 한동훈 대표에게 훅 쏠리는 감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본후보 등록이라서 이제 보수 유권자들 그리고 국가배 유권자들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과연 그 장동혁 지도부의 부합하는 박민식을 찍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지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그리고 보수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기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 표를 찍어줘야 될 것인가라는 판단을 이제 슬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결집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채훈님과는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양자 대결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제 가상으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하정우 43, 박민식 31 이렇게 12%포인트 격차가 나오는 걸로 나오고요. 하정우, 한동훈이 됐을 때는 40대 37, 3%포인트로 오차범위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가상으로 1대1을 붙어서, 그러니까 단일화를 전제로 한 것이죠. 단일화를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추세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하정우 후보가 그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이 약 35% 정도의 민주당의 강고한 지지가 있어요. 부산 전재수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이죠. 전체에 그 걸쳐서. 근데 뭐 리얼미터 조사는 다른 지역 조사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다른 여론조사들과 너무 격차가 나니까 그거는 뭐가 좀 표본 선정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전재수 후보는 물론 51% 뭐 이렇게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은 40%밖에 못 얻었어요. 40%가 41%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 내려온 그리고 여러 가지 내려오면서부터 뭐 손탈탈부터 시작해서 뭐 오빠야 논란이 있고 그런 분이 갑자기 43%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 덕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덕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그 부산 총국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하정우 후보는 민주당 표가 거의 다 몰려 있어요. 80% 이상이 하정우를 찍는 당연히.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표는 완전히 갈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한 50몇 프로, 그 다음에 지금 그 박민식이 한 30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까지 이제 그 박민식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그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오면은 그쪽으로 확 되는 사람 밀어주지 않은 쪽으로 해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하고 1대1 대결에서 왜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사람이 한쪽을 막 밀다가 다른 쪽을 찍기가 좀 그런 거였네. 하정우는 안 찍는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박민식 밀었는데 갑자기 한동훈을 찍기가 갑자기 그 똑같은 데서 그러면 이 양자 대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야 한동훈, 야 나는 그 박민식 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답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런 약간 전환기가 필요한 거죠. 역설적으로 한동훈 지지자들도 갑작스럽게 내가 박민식을 밀어? 그건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우열이 누가 보수의 그 적장자인가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저는 그 쏠림 현상이 강고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이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잠깐 CG를 먼저 보시면요. 이제 한동훈 하정우 후보가 조사에서
3차 조사에서 37%를 받고 박민식 후보가 17%를 받고 한동훈 후보가 30%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30%와 17%를 합치면 47%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단일화를 전제로 했을 때는 박민식 31, 한동훈 37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후보의 지지세가 정확히 결합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이고, 이제 만약에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이런 두 후보의 지지의 합이 점점 올라갈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예측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가정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일단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캠페인을 보면 예. 박민식을 찍으면 장동혁을 찍는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계시는데, 네. 그 단일화는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힘을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박민식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건 박민식 후보와 힘을 합친다는 얘기고, 네. 더 나아가서 본인의 캠페인대로라면 네. 장동혁과 힘을 합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캠페인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고, 네.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을 좀 세분화해 보면 네. 국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이재명 국정기조에 반대하면서도 뭐 개혁신당도 싫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네. 뭔가 장동혁 지도부에 부합하는 박민식 힘 합치면 이게 1 더하기 1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적으로 단일화가 되면 뭐 하정우를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일화라는 게 네. 그 정치인들 간의 단일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유권자의 단일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치인 간의 단일화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왜냐면 이번에 그 한동훈 후보가 그 5월 10일 날 개소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그랬더니 이틀 뒤에 같은 시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겠다고 박민식 후보가 얘기를 했고, 네. 그 후보 측에서. 근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장동혁, 맞죠. 김민수, 네. 그다음에 무슨 조광한, 네. 그리고 나경원, 네. 권영세, 이른바 윤어게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다 몰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 사자우를 토하셨어요. 그리고 두 후보 이영훈과 박민식 뽑을 때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질문을 각서 비슷하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세력이에요. 네. 한쪽은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라는 쪽이고, 네. 이쪽에서는 한동훈은 절대로 차라리 하정우에게 가는 한이 있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식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두 개가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지역은 어쨌든 그래도 보수가 더 강한 지역인데,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에 야, 이번에도 또 하정우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애가 나와서 민주당에 넘어가는 건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미 크로스가 이루어지면 그게 한동훈이 됐든 박민식이 됐든 되는 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수표는 쏠릴 것이다, 한 명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 뭐 둘이서 단일화하기 쉽지 않아요.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뭐 단일화의 질문에 대해서 방송에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좀 없다. 열어뒀죠. 네. 조금 약간 열려 있는 듯한 네. 의미를 주셨는데, 선거 초반보다 약간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시그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이 추구하는 보수와 지금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보수가 도대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겨뤄보자. 그리고 보수의 어떤 들판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한번 판단해달라고 되게 자신 있게 나가야 방금 말씀하신 유권자의 단일화, 그러니까 될 사람을 뽑는데 그 이롭지, 뭔가 뭐 나의 선거가 불리한, 뭔가 선거에 불리한 것처럼 판단해서 뭐 이 박민식과도 단일화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좀 퀘스천 마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그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네. 그거는 그 절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죠, 사실.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어떻게 그분하고 단일화를 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은, 만약에 격차가 확 너무 벌어져서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이거는 내가 만약에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건데 어렵겠다? 계속 감으로 해서 드롭한다? 욕만 먹느니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드롭을 하든가 지지 선언을 할 경우에, 야, 나는 그 단일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너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물론 아전인수격인 해석입니다. 박민식 후보가 들은 펄쩍 가능성이 뛰겠죠.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네.
절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우리가 나서서 박민식 네.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짧게 이거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관심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뭐 이제 약간 네거티브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개소식 날에 뭐 이제 주변에 버스들이 대량으로 와서 뭐 이제 주민들이 그걸 봤다 그래서 외부에서 동원된 인력들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동훈만큼 그 정치적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 지지자들이 왔겠죠. 근데 그날 행사장에는 대개 북갑 주민들이 다 올라갔어요. 행사 자체가 북갑 주민들이 보니까 이기인 총장이 그 핸드폰 페북에도 그걸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딱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다 북갑 주민들 올 때 어디세요? 뭐 북갑 무슨 동사입니다. 누굽니다. 구포시장 자문위원 올라가세요. 뭐 올라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사무실 안에는 한 요거보다 좀 더 큰 사무실이죠. 네. 거기 안에는 다 북갑 주민들이 오셨고 뭐 시장 상인, 미장원 하시는 분, 네일샵 하시는 분, 뭐 야채 파시는 분, 식당 하시는 분, 그다음에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리고 물론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도 다 오셨고, 근데 밖에 있는 분들 중에 북갑 주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뭐 넓지 끼켜봤자 않았겠죠. 100몇 명밖에 못 네. 들어가요. 근데 밖에 뭐 바글바글 하셨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도 당연히 응원하러 왔다가 그럼 그분들이 거기 내려올 때 무슨 뭐 다 자기 차만 몰고 오겠습니까? 팬클럽에서 자기들끼리 버스를 빌려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게 뭐가 잘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부러움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는데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거기 와서 개소식하면서 내가 시장 외지인. 가보니까 말이야. 네. 외지인들이 많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인들 사이에서 야 우리 지역은 말이야 청년들도 다 떠나가고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써주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가뭄의 단비 같은데 자기들이 뭘 해준 게 있다고 와서 외지인들이 와서 지지하러 와서 물건도 사주고 네. 그다음에 식당 가서 밥도 먹고 미장원도 가고 이런데 그걸 갖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누가 전화가 와서 목욕탕에 갔는데 아주머니들께서 모이셔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라면서 저한테 전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굉장히 트집을 위한 트집.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그 유권자들을 다 제쳐놓고 자기들이 주인 행사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날 행사하는 날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비판을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짧게 네. 한동훈 팬덤분들한테 좀 조심스럽게 제언을 하나 하자면 예. 한동훈 후보한테 가장 좋은 팬덤의 지지 활동은 네. 부산 북갑에 안 가고 네. 나중에 후원의 계좌가 열렸을 때 네. 후원금 많이 쏴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부산 북갑 주민들과 온전하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네. 팬덤분들은 요걸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또 이 총장님의 이런 스윗한 조언이었습니다.